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 이야기예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한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아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더 많은 감동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어느 작은 아파트에 사는 서미경. 올해 38살이에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회사원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고 아침 준비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요. 저녁에 집에 오면 또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미경의 남편 준석이는 회사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밝고 활발하고 회식도 자주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했죠. 여보, 오늘도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또 회식이에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데. 어쩔 수 없어. 상사가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 미경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묵묵히 기다리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혼자 다 하고요. 우리 집은 늘 평온하다. 미경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도 집에서는 자상한 아빠였고 아이들도 아빠를 좋아했거든요. 아빠, 오늘은 일찍 와? 응, 오늘은 일찍 왔지.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아빠, 최고. 이런 모습을 보면 미경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우리 가정은 행복해. 남편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미경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평온함 뒤에는 곧 드러날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미경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메일함에 새로운 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은 그냥 중요한 정보라고 되어 있었죠.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뭔가 궁금해서 클릭해 봤는데요. 메일 내용을 보는 순간 미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메일 드려요. 당신 남편 회사 여직원과 바람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증거 사진을 첨부합니다. 미경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이런 일이.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첨부 파일을 열어봤어요. 사진은 좀 흐릿했어요. 어떤 주차장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차 안에 남자와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이었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차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미경은 그 번호판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니야, 설마.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남편 차 번호판과 비슷했어요. 뒤에 2자리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미경은 메일을 다시 읽어봤어요. 이 사진은 지난주 목요일 오후 7시경에 찍힌 것입니다. 당신 남편이 늦는다고 하던 그날 말이에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미경은 기억했어요. 그날 남편이 급한 회의가 있어서 늦는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었죠.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아, 갑자기 상사가 회의를 하자고 해서 정말 피곤해 죽겠어. 그때 남편의 표정을 떠올려 보니 뭔가 어색했던 것 같기도 하고 미경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꾸 커져갔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미경의 머릿속은 온통 그 메일 생각뿐이었어요. 설마 진짜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수상해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미경은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여보, 오늘도 회식이야. 또요? 요즘 회식이 너무 많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있어서 환영회도 해야 하고. 새로 들어온 직원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응?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어색해졌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뭐 그런 거 중요해? 남편이 약간 짜증을 내는 것 같았어요. 미경은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는 걸 발견했어요. 예전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요즘엔 항상 손에 들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죠. 여보, 왜 요즘 휴대폰을 그렇게 끼고 살아요? 응? 그래? 그냥 습관인가 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사람은 변하는 거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자상한 아빠였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와, 우리 딸이 그림을 그렸구나. 아빠한테 보여줘. 아빠, 나랑 놀아줘. 그래, 아빠가 놀아줄게. 이런 모습을 보면 미경은 다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바람을 피울 리가 없어. 하지만 밤마다 그 매일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 흐릿한 사진, 남편 차 번호판, 그리고 그날의 거짓말, 불안함이 점점 커져만 갔답니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골프를 간다고 나간 사이 미경은 집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차도 세차를 해주려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정리하던 중이었죠. 이게 뭐지? 블랙박스 파일들을 확인하던 중 음성 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건데 왠지 모르게 궁금해서 하나씩 들어봤어요. 처음 몇 개는 그냥 라디오 소리나 남편의 전화통화 소리였어요. 응, 나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평범한 통화였죠. 하지만 5번째 파일을 듣는 순간 미경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차 안에서 녹음된 대화였는데 남편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오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여성의 목소리는 애교 섞인 톤이었어요. 나도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오빠 아내는 의심 안 해? 괜찮아. 우리 와이프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다행이네. 나는 좀 걱정됐거든. 걱정할 거 없어. 조심하면 돼. 미경은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더 들어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오빠, 나 오빠 때문에 행복해. 나도 그래. 요즘 회사 가는 게 즐거워. 히히, 나도 오빠 보려고 일찍 출근해. 그래? 귀엽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화가 끊어졌죠.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진짜였구나.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아이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어서 소리를 낼 수도 없었어요. 녹음된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주였어요. 남편이 팀회식이 있다고 했던 그날이었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골프에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골프가 정말 시원했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미경은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회사에 새로운 사람들과 잘 지내요? 응?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회식도 많고 하니까. 아, 그냥 그래. 새로운 애들이랑 적응할 시간 필요하잖아. 여자 직원도 있다고 했죠? 응, 있어. 왜? 미경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혹시 그 여자 직원이랑 뭔가 특별한 사이는 아니죠?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해? 아니, 그냥 누군가 이상한 메일을 보내서요. 이상한 메일? 무슨 메일? 미경은 그 메일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메일을 읽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게 뭐야?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하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당연하지. 이런 거짓 메일을 믿는 거야?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은 블랙박스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더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미경이 다시 한번 물었을 때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나 정말 잘못했어. 결국 남편이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정말 회사 여직원과 4개월째 만나고 있다는 것을, 거짓말을 계속해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경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누구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 후배야. 올해 35이고, 35? 나보다 어리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계속 울면서 설명했어요. 처음엔 그냥 동료였는데, 회식 자리에서 가까워졌다고요. 둘이 커피를 마시게 되고, 점심도 같이 먹게 되고, 그러다가 감정이 생겨버렸다고 했어요. 몇 번이나 만났어요? 주에 한 번 정도. 어디서 만났어요? 그냥 카페에서도 만나고 차 안에서도. 미경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아야만 했어요. 모텔도 갔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미경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모든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며 다른 여자와 만나고 모텔까지 갔다는 게. 아이들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 괴로우면서도 계속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하지만 미경에게는 그 눈물조차 믿을 수 없었어요. 4개월 동안 거짓말을 해온 사람의 눈물을 어떻게 믿겠어요? 당장 그 여자와 끊어요. 끊을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회사에서도 말 안 걸고요? 응, 업무 외에는 절대 안 할게. 미경은 손발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평생 믿고 살았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아직 어린 두 아이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답니다. 그날 밤 미경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깨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둘 다 서로 의식하면서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어요. 엄마, 왜 얼굴이 이상해? 큰아이가 미경의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조금 피곤할 뿐이야. 아빠도 이상해. 왜 이렇게 조용해? 아이들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억지로 웃으며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냈어요. 직장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 그 여자 생각이 났어요. 35이면 나보다 3살 어리네. 어떻게 생겼을까? 남편이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좋아하는 걸까?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할 정도였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네. 남편은 미경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그 여자한테 이야기했어. 앞으로 개인적인 만남은 없다고. 그래요. 정말이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미경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미경은 점점 더 괴로워졌어요. 시댁이나 친정에 알려야 하나 고민도 됐고, 이혼을 해야 하나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이 또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시댁이나 친정에 알리면 나 정말 어떻게 살아?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정신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급기야 무릎까지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은 왜 진작 안 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 미경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화가 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맞을까? 이혼하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질 텐데 결국 미경은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답니다. 일주일의 고민 끝에 미경은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정확히는 용서가 아니라 참기로 한 거였죠.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끝이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회사에서도 그 여자와 말 걸지 말고 개인적인 연락도 절대 하지 말아요. 당연하지. 업무 외에는 절대 연락 안 할게. 남편은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려줬어요. 미경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미경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혹시 또 그 여자와 만나는 건 아닐까? 정말 끊었을까? 나한테 또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미경은 자꾸 남편에게 연락하게 됐어요. 지금 뭐해요? 회의실에 있어.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이런 자신이 정말 싫었어요.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의심 많은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밤에 잠들기도 어려워졌어요. 자꾸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장면이 상상됐거든요. 모텔에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 차 안에서 웃고 있는 모습,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올랐어요.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웠어요. 휴대폰을 보고 웃으면 혹시 그 여자 메시지인가 생각했고, 늦게 들어오면 혹시 또 만난 건 아닐까 의심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예민한 게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나 진짜 끊었다니까. 왜 자꾸 의심해? 한번 속은 사람이 어떻게 쉽게 믿어요?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감시하게 됐어요. 휴대폰 통화 내역도 확인하고 메시지도 확인하고 이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했지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했지만 마음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아프고 괴로웠답니다. 2달이 지났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남편도 예전보다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고 아이들에게도 더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큰아이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날이었어요. 가족, 친척들이 다 모여서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행동인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여보, 누구 메시지예요? 아, 그냥 회사 단체 톡방이야. 남편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경은 그 순간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아이가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에도 남편은 자꾸 휴대폰을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진동이 울릴 때마다 슬쩍슬쩍 확인하더라고요. 아빠, 나한테만 집중해. 큰아이가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아, 미안. 아빠가 너만 볼게. 남편이 급하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미경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설마 또? 진짜 끊었다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가면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예전에는 그냥 놔두고 갔었는데 말이에요. 미경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너무 신경 쓰였어요. 여보, 요즘 휴대폰을 왜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응? 그래? 별 생각 없이 그랬는데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사람 습관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습관이 바뀐 걸까? 아니면 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미경은 자신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거지? 왜 이렇게 괴로우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거지? 정말 아이들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겁이 나는 걸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용서했지만 잊을 수 없고 믿고 싶지만 의심하게 되고 이런 자신이 너무 비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도 미경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여보,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괜찮아? 예민한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나 진짜 바뀌었다니까 왜 자꾸 의심해?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렇게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자신이 바뀌었다고 주장했고 미경은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과연 이 관계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6개월이 지났어요. 겉으로 보면 미경네 가족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모두 활짝 웃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행복한 가정으로 보였죠. 우리 가족 정말 화목하네. 친척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미경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감사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남편은 정말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회식도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했고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휴대폰 비밀번호도 여전히 알려주고 있었고요. 여보, 오늘 회식 있는데 안 갈까? 왜요? 중요한 회식이면 가야죠. 너무 늦게 들어가면 내가 불안해할까봐. 아니에요. 가세요. 저도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미경은 여전히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불안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고 어디서 뭘 했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이런 자신이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미경은 홀로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가을바람처럼 쓸쓸했어요. 용서했지만 마음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이게 미경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습관처럼 함께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참는 건지 자신도 모르겠었어요. 엄마, 뭐해? 큰아이가 베란다로 나와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바람 쐬고 있어. 엄마, 요즘 자주 혼자 있네. 그래? 엄마가 그랬나? 아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나 봐요. 미경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생각했어요. 이 선택이 옳았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참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았을까? 정답은 없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았고 어떤 길을 가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미경은 여전히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용서와 배신, 사랑과 상처, 가족과 개인,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나뭇잎들이 떨어졌어요. 미경은 그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 나뭇잎처럼 떨어져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나무에 붙어서 버텨야 하는 걸까? 결국 이 이야기는 열린 결말이에요. 미경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정말 현실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참고 사는 게 좋을지 이혼을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의미 있어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거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구독자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기뻐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